제가 문제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0만원의 현금을 선물로 받게 됐는데 이 돈은 1년 후에 받게 되고 물가 상승률은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1년 후에 받는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만약 지금 바로 100만원을 받아서 물건을 살 경우에 비해 어떠할까요? 1번 지금보다 더 많다, 2번 동일하다, 3번 지금보다 더 적다, 4번 구매하려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지금보다 더 적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수수료와 세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연 2%의 이자를 보장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찾지 않고 5년간 입금해 두었다면 5년 후에 그 계좌에는 얼마의 돈이 있을까요? 1번 110만원, 2번 110만원 초과, 3번 110만원 미만, 4번 주어진 정보로는 말할 수 없음. 또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110만원 초과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나 풀 법한 문제를 내고 있어 라고 하셨나요? 하지만 이거 아시나요? 초등학생들이나 풀 법한 이런 문제들을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3명은 풀지 못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책상박 세상TV의 안지훈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성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전 국민 금융 이해력의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이 전반적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적인 재테크 지식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그나마 가장 이해력이 높았고 20대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이해력이 낮아집니다. 남녀 성별로는 차이가 없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이해력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융 이해력이니 금융 지식이니 이런 것들이 살면서 뭐 몰라도 문제가 되겠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몇몇의 나라를 제외하면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돈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돈을 다루는 금융과 경제 역시 매우 중요하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수익률을 높이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이자 0.1%포인트 더 받기 위해서 모든 은행들을 둘러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비교하는 데 시간을 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투자 소식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 모두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허사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익률만 쫓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재테크의 첫걸음은 금융 문맹 탈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조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보고 더불어 도움될 수 있는 지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약 18% 정도였으며 펀드 같은 금융 투자 상품의 원금이 보장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30%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 상환 능력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 물건을 사기 전에 소비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25%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금융과 소비 생활은 결국 빚의 굴레로 이어질 수 있죠. 또한 금융회사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무지함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아 매달 39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다가 경제 사정이 나빠져 이자를 내지 못한 사람이 연체한 지 3개월이 되던 때부터 한 달 177만 원의 이자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자가 기존의 4배 이상의 규모로 불어났던 것이죠. 이는 사례자가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한 이익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대출을 연체해도 밀린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내면 되는 것이 기한 이익인데 이런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마저 만기 전에 회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시의 경우에는 기한 이익이 2개월 동안 적용돼 밀린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내다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2개월 후부터는 1억 원 원금이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회수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래 못 기다리겠고 최대한 빨리 빌린 돈을 갚아라 라는 것이죠. 사례자는 소액이지만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연체하지 않으려다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게 됐습니다. 만약 기한이익 상실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주택담보대출 연체부터 방어해서 거액의 연체 이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융상품 수익률도 자주 속는 것 중 하나입니다. 수익률 몇 퍼센트, 동종업계 최고 등등 광고를 하는 금융사가 많지만 액면 그대로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A 상품이 있다고 합시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입금을 했다가 나빠진 후에 출금한 사람의 수익률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품에 나쁠 때 입금했다가 좋아진 후 출금한 사람의 수익률은 좋게 나오죠. 이때 A 상품을 파는 금융사가 후자의 사례만 강조해 광고한다면 A 상품은 무조건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 돼버립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수익률이 안 좋고 7월에서 12월까지는 좋은 상황일 때 지난 1년이 아닌 최근 6개월의 수익률만 제시하면서 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하는 식으로요. 또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각 금융사들은 금융상품 수익률 산정 방식이 각자 다릅니다. 단지 숫자만 보고 어디 수익률이 좋은지 단정하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의 수익률도 좋을 것이라는 사실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과거 수익률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도 모르면 속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리볼빙은 통장에 잔고가 부족할 때 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인데 이때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아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120만 원이 나왔는데 이체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서둘러 11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확인해 보니까 10만 원만 빠져나가고 나머지 110만 원은 그대로 남았는데 리볼빙에 의해 110만 원이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110만 원에 대한 연 20%의 이자가 붙어서 빠져나갑니다. 이 경우는 안심 결제 서비스에 무료 가입시켜주겠다는 카드사에 현혹돼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한 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원치 않은 결제 금액 이월이 발생했고 결국 고액의 연체 이자를 내고 말죠.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 수수료나 높은 이자를 챙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데 이를 몰라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치료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면 2개의 보험에서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습니다. 4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각각 50만 원씩 200만 원을 받는 것이고요.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하든지 받는 돈은 실제 들어간 치료비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몰라 중복 가입한 경우가 전체 가입자의 14%에 이른다는 소비자원의 추산입니다. 쓸데없이 보험료만 더 내는 경우이죠. 대한민국의 전 세계 GDP 순위는 10위, 국민 총 소득률도 10위로 세계 상위권의 경제 규모와 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금융 지식 보유율은 평균 이상이지 않을까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세계 평균보다 아래인 33%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앞순위로 우간다와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경제 외형만 세계 상위권이었지 정작 금융 체질은 평균 이하였던 것이죠. 복잡한 것은 싫고 이자는 많이 주면 좋고 이러한 식의 단순한 생각과 금융 지식의 부재는 잘못된 금융, 소비 생활을 낳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